김진석, 예민수의 인생 토크.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남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노사연 씨의 노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제일 생각나는데요. 오늘 우리 주제가 왜 만남으로 꼽으셨어요? 글쎄, 아마 대중가요를 놓고 볼 때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사랑 아니에요? 사랑, 정, 만남 뭐 이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 그 만남을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설레임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만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번쯤은 뭐 삶을 한 템포 쉬어가는 과정에서 되돌아보면서 한번 우리의 만남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이라는 게 설레이고 기대되고 신비롭고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잘못된 상업적 관행과 또 이런 거 상술 혹은 이런 그 나쁜 것 때문에 만남하면 무슨 원조 만남 무슨 뭐 조건 만남, 조건 만남 또 만남 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남이란 단어 자체도 그렇게 좀 훼손된 경향이 있죠. 꽤 훼손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우리 이제 설레는 마음의 만남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남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끼리 정의죠. 뭐 사전적 정의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만남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만남이라는 것도 상대적 개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뭐 생명 확인서, 생명 증명서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죽으면 못 만나죠.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살아있지만 만나지 않는 것은, 만남을 가지지 않는 것은 살아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조금 확대 해석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죠. 만남은 살아있음의 증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그러면서 그 삶 자체가 사람의 축약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축약어? 사람이라는 그 두 마디를 줄인 게 삶이다. 삶 속에는 결국 뭐 사람이 녹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인간 세상을 얘기할 때 인간이라는 뜻도 그러네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인데 람을 밑에다가 밭에다가 받침을 두 개를 모아놓은 게 리을 미음. 뭐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사람이다. 이거 학술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글쎄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이기 우리가 뭐 한자어에 보면 이렇게 상형 문자기 때문에 뭐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삶이 만남의 연속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 그게 또 인생의 또 흔적이 될 수 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귀한 단어고 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냐?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어린 왕자하고 릴케의 시 중에 이제 혼자라는 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시를 한번 좀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린 왕자. 어린 왕자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 뭐 한두 번씩 읽어 봄직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어린 왕자가 어느 별에서 이제 여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우한테 이제 물어보죠. 길들여진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우가 이제 그 질문의 답을 관계를 맺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길들여진다는 거는 관계를 맺는다는 건데 그걸 뭐 편하게 말하면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의미로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가 이제 길들여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의 과정이 이제 만남인데 또 릴케 시 그 혼자라는 그 식구를 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려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 직위야 직급 또 무엇을 하건 간에 살다 보면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적지는
누구나 다 똑같다. 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누구는 뭐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누구는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둘이 갈 수도 있고 셋이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여럿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마지막 한 걸음은 이제 혼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를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살아있어서 둘도 만나고 셋도 만나고 여럿이 만나는 삶의 흔적을 그려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이다. 그래서 상당히 귀한 것이지만큼 누구를 만나더라도 좀 진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김진석 선배의 어록. 예, 오늘은 이 만남은 네. 살아있음을 나타내주는 증명서다. 네. 주민센터에 가서 떼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명서다. 아, 멋진 말이고요. 오늘은 여의도 KBS 앞쪽에 이제 별다방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삶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도 꽤 그러네요. 있는데, 우리 이제 5학년 둘이 앉아가지고 딱 스마트폰을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젊은 사람들 하면 우리가 힐끗 이렇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촬영하고 있고, 물론 쳐다보는 사람은 좀 없긴 해요. 그런데, 굉장한 자부심? 네, 이런 거를 젊은 분들 앞에서 느끼게 되면서요. 오늘은 이제 만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했고, 만남의 종류를 구별할 좀 있을까요? 글쎄, 만남의 종류 뭐 쉽지 않은 물음이신데 저는 일단 그 만남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뜻풀이하고 하나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누구를 만났다 아니면 또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 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한자로 하면 이제 조우와 부루라는 뜻이 조우, 부루. 네. 조우와 부루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날 조자, 만날 우자를 써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입니다. 조우는 누구를 조우했다. 그렇죠. 이게 조자가 뭐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만날 조자군요. 만날 조자. 만남 그 자체가 조우하는 거군요. 네. 예전에 그 E.T.라는 영화 포스터에 뭐 외계인과의 조우 이런 이제 카피문구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사실 그 조우라는 건 어떤 신하가 자신의 그 뜻을 맞는 어떤 왕을 만나는 행위도 이제 그 조우라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그 라이벌끼리 만났을 때도 조우했다 이렇게 얘기 표현을 쓰고 그게 뭐 좋고 나쁨의 의미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어떤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부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일찍 부모님을 뭐 여의었거나 뭐 경제적으로 뭐 곤란함을 겪거나 아니면 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불편한 삶을 사는 경우에 뭐 우리 뭐 불우한 삶을 그치. 살고 있다, 살았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뜻은 이제 부루가 누구를 못 만났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조우는 누구를 만났고 부루는 누구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쪽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못 만났느냐? 그럼 누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만남의 상대는 우리 삶에 제 삶에 어떤 삶의 원동력을 좀 부여해 줄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네. 자극을 주는 조력자와 같은 뭐 그런 분들과의 만남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어떤 방향도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뭐 종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크게 나누면은 뭐 조건 만남이냐 아니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만남이냐 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뭐 조건 만남은 굳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인 만남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길들여지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이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또 하나 이제 그 만남에서 누군가는 이제 그 손해보는 만남 그것이 바람직하다. 손해본다고 하면 뭐 요즘에
미쳤냐, 왜 손해보고 사느냐, 이렇게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해를 본다는 게 뭐 어떤 뭐 수치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지만은 또 계량화할 수 없는 어떤 뭐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반대급부로 또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만남을 좀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뭐 의미 있지 않을까. 뭐 하나의 뭐 예를 하나, 옛날 얘기 뭐 하나를 들려드리면, 그 청나라의 그 유명한 서예가 그 정판교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냥 관리 생활을 할 때, 아, 직급이 판교예요? 이름이 정판교예요. 호가 판교입니다. 호가. 호가 판교예요? 이름이 섭이고. 음. 근데 이제 이분이 관리 생활을 하는데, 이제 먼 데 떨어져 있는 사촌 동생이 편지로 좀 도와달라. 뭘 도와주냐? 이웃집하고 이제 담장 싸움이 벌어져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층간소음이 벌어졌구만, 당시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관리에 좀 시참마을 끝발로 좀 도움을 달라, 이런 편지를 썼는데, 이 정판교와 그 동생에게 보는 그 단문의 내용이 뭐냐면, 만리장성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만리장성을 쌓으라고 지시했던 진시황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이웃하고 담장 몇 미터 때문에 싸워서 담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웃의 마음은 좀 잃어버린다. 오히려 소송을 취하를 하고 이웃의 마음을 얻는 게 더 나은 삶의 방편 아니겠느냐. 그래서 손해본다는 것은 결국은 또 뭔가가 빠져나가고 잃어버리는 의미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마음의 또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손해본다는 행위 자체가 또 채워짐의 행위이기 때문에 꼭 복받는 행위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끼큐15기라고, 손해 Q15 끼견할 때 끼자 쓰는데. 네. 끼큐15기라고. 손해보는 일은 복받는 일과 같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동생이 소송을 취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손해보서 상대방이 알아주면 좀 뿌듯하긴 한데 대부분 안 알아주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만남에서 중요한 건 뭘 만나서 그 사람에게 뭘 캐내고 얻어내고 그럴 태도보다는 주려는 마음, 손해보려는 마음이 진정한 만남이다. 결국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만남의 종류. 근데 만남이, 우리가 선택이란 단어를 볼 때는 물건을 선택하거나 뭐 이럴 때는 내 적극적인 행동으로 선택할 때가 많은데, 만남도 물론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나지만 뭐 내가 선택할 수 없이 만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부모, 그렇죠. 스승, 뭐 우리 태어난 나라, 이런 건 참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적극적 선택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내지는 플레이그라운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뭐 선택할 수 없는 타고난 만남, 뭐 조금 아까 뭐 아우님이 얘기했듯이 뭐 부모님과의 만남, 뭐 그런 의미를 일종의 뭐 사면주의 차원에서 보면 이제 결연이라고 하는데, 삼연주의가 뭐 불교에서 사면주의라고 해요. 삼연, 세 가지 연. 연이 있다. 뭐 결연과 뭐 조연과 수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뭐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뭐 선택하지 않은 그런 만남을 결혼이라고도 하고, 또 의도적인 만남도 뭐 결혼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결연을 서로가 이제 존중해 가면서 또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서로의 어떤 배려도 상당히 뭐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남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갈까? 우리가 뭐 기자 생활하면서도 형님이나 우리가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많이 그리고 만났습니다. 뭐 좋게 지난 사람도 있고, 꽤 긴장 관계 꽤는 아니다. 뭐 형님이나 우리 성격이 꽤 가서 들어없는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꽤는 아닙니다만, 네. 불가원에 관계. 네,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그런데 또 계속 사람을 뭐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만남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자세로 사람을 만나야 할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뭐 머릿속에 찬 거는 오는데 계속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만남의 태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게 만남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럼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제가 좋아하는 그 정현종 시인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를 말씀드리다 보면 아마 답변의 그 일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 정현종 시인이 누군가 내게 온다는 거는 그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 어마어마한 일이냐. 그 어떤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일생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한평생 살아왔던 누군가의 삶이 내게 와서 만남을 청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또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일생이 내게 온다고 생각해 볼 때 좀 진중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굳이 말로 안 해도 상대방도 또 그런 어떤 표정을 보고 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문객이라는 시가 그 전에 그 시는 제가 찾아왔고요. 네. 진행 본능으로 항상 만남의 자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러면 진실함으로 만나야 된다든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답인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대변해준다. 그 의미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내게로 온다. 그게 자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나 있듯이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그 삶의 덩어리가 내게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스쳐 지나가서 짧게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도 좀 조심스러울 수 있고,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에 내면을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좀 더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꼭 좋게만 본다는 의미보다 희로애락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 보실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 중에서도 방송하시면서도 굉장히 우리 정치 전문가 가운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장을 잘 보세요. 근데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이 있어요. 자기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비난한 자들이, 이럴 때마다 제가 우리 그 스태프들도 굉장히 당혹하거든요. 다루기 좀 어려운 분이 있을 때 제가, 야, 그분이 참 외로운 사람이야. 공고한 사람이야. 그분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뭔가 어려움과 질곡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는 이해 못하는 거죠. 그 살인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혹은 국회의원이 나가서 우리가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 XX 뭔 소리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이면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의도를 가지고 하던 자기 삶에 배웠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정현종이죠? 네, 정현종 시인의 시를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억이 지난번에 해갖고 나그네 이렇게 쳤더니 나그네가 아니고 방문객이더라고요. 방문객.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방문객이라는 시인. 감동적인 시입니다.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남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그 말씀을 하니까 제 집사람한테 잘 못하고 있는 갑자기 자책이 확 올라오네. 저도 사실 우리 아우님하고 만나면서 얘기하지만
제 가슴이 그냥 콕콕 찔립니다. 네. 아, 형님처럼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콕콕 네. 찔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좋은 만남을 그러면 이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글쎄, 뭐 좋은 만남을 어떻게 하면 이어갈 것인가. 뭐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두 살 동안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그 얘기를 자신의 얘기보다 많이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들어주고 리액션 해주고. 네. 제가 언젠가 그 서해전을 한번 갔다가 도록을 한 권 사갖고 왔는데 네. 그 도록에 그 천상의 언어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단어들이 쭉 그 나열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그 서예 작품을 한번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예. 그 천상의 언어가 뭔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쓰고 있는 이런 말들 자체가 천상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천상의 언어구나. 그런 말은 이제 돈 들어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뭐 자주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말 쓰는 거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와의 어떤 공감을 위한 첫걸음 아니겠는가.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만남을 위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 요즘처럼 이제 그 SNS로 대변되는 이제 많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문자로 이제 소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나를 필요로 해서 그 연락을 주는 그런 행위고 또 예를 들면 뭐 단톡방이라 하더라도 내 자신이 필요해서 거기에 가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톡방 총무가 뭐 언제 만날까 뭐 이렇게 문자가 오면은 뭐 본인이 뭐 예스다 노다라는 그 답변 정도 그 피드백을 좀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 나를 찾고 나를 필요로 해서 또 단톡방의 경우는 이제 내가 필요해서 거기 이제 가입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 말은 뭐 씹는다 그럽니까? 씹는 그런 행위 자체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제 배려가 아니고 모임에 대한 배려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에서 누가 물어본다면 성심성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결국 이제 그 정리해 보면 경청과 이제 피드백 이런 것이 이제 좋은 만남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청과 피드백. 네, 오늘은 김진석, 예민수의 인생 토크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다 하셨죠? 청원하실 거 뭐 기업 특별히 없습니다. 꼭 하셔야 될 말씀 없으시죠? 예, 오늘 또 참하시면서 여기 오늘 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날인데요. 좀 따뜻한 찻집에서 얘기를 차 한 잔 따뜻한 말씀 차 마시면서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예, 좋은 만남을 우리도 함께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